분명 우리가 세계의 중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 한창 무역 전쟁인 중국에 한국을 하찮게 여기고 중화사상이 가득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방문한 그녀는 여기서도 분쟁의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그런 그녀가 이제는 가족의 반대에도 한국에 남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리화라고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중국이 최고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족과 학교에서 주입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주변 어른들은 중국의 오랜 역사, 위대한 황제들과 불멸의 전투,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창조해낸 수많은 발명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의 전통과 유구한 문화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굳게 믿었으며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낯설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고정관념은 제 어린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그들은 저희 문화를 모방하는 기술은 있겠지만 오랜 역사의 깊이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원에서 문화교류와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게 되면서 제 삶의 궤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토론과 협업을 통해 각 문화가 가진 독특함과 상호 보완적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불길하게 고조되고 있던 무역 전쟁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거센 관세를 부과하며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온라인 기업들조차 큰 타격을 입게 만들었고 하루 약 300만 개의 소포가 이 전쟁의 여파 속에 영향받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역 전쟁의 경제적 여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의 자부심만으로는 현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믿고 따르던 고집을 버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최고라는 믿음과 그동안 배워온 자부심은 여전히 제 뿌리로 남아 있었지만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현실,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제 가치관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기는 제가 처음으로 한국으로 발걸음을 내딛던 순간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날, 저는 설렘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처럼 로봇이 짐을 운반하고 기계가 순식간에 탑승권을 출력하는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어릴 적부터 품어온 한국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국? 그들은 우리보다 형식적이고 인간미가 부족한 민족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은 조금씩 저를 이끌었습니다.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거지는 경제적 대립의 그림자가 저를 둘러싼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역 예술대학에 도착한 후 저는 처음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강당 안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배너와 포스터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떨쳐내지 못한 채 한국인들은 차갑고 격식만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만 발전한 것이지 정서나 전통의 깊이는 부족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제 인생을 바꿀 두 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소민이라는 이름의 따뜻하고 다정한 한국 학생이었어요. 소민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그녀의 자신감 있고 차분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 덕분에 이 낯선 땅에서 친구를 찾은 기분이 들었죠. 그 후에 만난 학생은 일본 학생 미유키였어요. 미유키는 강한 의견으로 유명했죠. 처음엔 미유키의 표정에서 저에 대한 경계심을 느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제 습관과 풍습에 대해 속삭이는 모습을 기억해요. 미유키는 제 생활 방식이 깨끗하지 않으며
현지 풍습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런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왜 저를 충분히 알아보기 전에 그렇게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느 날 대학 강당에서 모임이 있던 중 미유키는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했어요. 그녀가 일어나서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여기서는 당신의 습관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깨끗하고 예의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말에 충격과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제 문화가 강하고 전통이 풍부하다고 늘 믿어왔는데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랜 역사와 많은 전통이 있는 곳에서 왔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제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하지만 저 역시 배우고 변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시작조차 못했죠.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전하려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거센 비난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 순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그리고 제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하나둘씩 서로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학교 내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소미는 늘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저희 두 사람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려 애썼지만 미유키에 대한 마음속 깊은 불신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미유키는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종종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가끔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제 문화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소민과 함께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미유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국인들은 자기 방식만을 고집해 주위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은 소민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전통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가 가진 가치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밤중 방 한구석에서 어릴 적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 걸까? 내가 믿었던 전통과 가치가 이토록 많은 오해와 편견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문화교류 행사 준비 회의 중 분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한 학생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면 왜 누군가는 다른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가? 라고 물었고 그 말에 미유키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존중? 말은 쉽죠. 리와 같은 사람은 항상 자기 전통만을 고집하며 남의 문화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미유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으면 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는 이미 격양되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저의 일상에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경제적 불안과 각국의 경쟁이 강조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무기로 삼아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학교 식당에서 소민과 저는 우연히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은 국제 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한데 우리 내부의 분열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며 한탄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을 넘어서 우리의 갈등은 더 큰 국제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요. 갈등의 절정은 어느 날 다시 한번 강당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미유키와 저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긴장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토론 중 미유키는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은 자신의 전통에만 집착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당신이 며칠째 씻지 않고 냄새를 풍기며 다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참을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중국이 최고라는 믿음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저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문화들을 무시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어요. 머리를 감으면 복이 달아나고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자리 잡아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이런 문화가 여러분에게 해가 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네요. 저는 이곳에서 배우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도 소중합니다. 이곳 문화에 익숙해지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주위가 잠시 숙연해짐을 느꼈습니다. 미유키는 뭐라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쭈뼛대고 있었고 소미는 저를 바라보며 살포시 엄지를 치켜 세워줬죠. 갈등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이해는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각자 각자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결국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부터 제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소민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포장된 작은 상자를 내밀며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 한국의 한 부분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 샴푸, 고급스러운 바디워시, 그리고 품질 좋은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각 제품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행동에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변화의 시작과 세심한 배려의 상징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샴푸와 바디워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향은 상쾌하고 차분했으며 매번 샤워를 할 때마다 단순히 먼지뿐 아니라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옛 습관들까지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과 점차 제가 속해가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된 제 모습을 보며 자신감이 생기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졌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이 실천하는 간단한 일상 루틴을 따르기 위해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의 고요한 순간들을 만끽했고 깨끗한 거리를 관찰하며 천천히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밝은 색채와 깔끔한 건물들의 선들을 주의 깊게 보았고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 소리와 버스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인사말에 귀 기울였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제게 평화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죠. 또한 점심시간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학교 마당 구석에 앉아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나누는 습관을 들였어요. 가족 꿈 심지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차이가 벽이 아닌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어린 시절과 함께 자라온 전통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과 일상의 루틴을 들려주었죠. 서로에게서 배우며 대화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인생의 교훈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소민과 함께 동네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신선한 과일의 향, 가지런히 정리된 채소들, 그리고 상인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마치 거대한 따뜻한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현지 간식도 맛보고 그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작은 기념품도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방을 정리하고 매일 청소하는 습관을 들였죠. 책들을 정리하고 책상을 단정하게 배치하면서 깨끗한 공간이 제게 맑은 생각과 편안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제 개인적인 성장의 한 걸음이 되어
더 이상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옛 습관을 붙잡으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죠. 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뉴스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우리 생활 곳곳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되었고, 친구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한 나라의 우월함만으로는 이 복잡한 세계를 이끌 수 없다. 라는 깨달음은 저에게 점차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술대학에서 열린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 날, 강당은 다시 한번 활기로 가득 찼죠. 곳곳에는 중국, 한국, 일본 등 서로 다른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국의 학생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과거의 고집과 자부심,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깨달은 변화의 과정을 담은 제 이야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어릴 적 저는 중국이 최고라는 믿음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저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문화들을 무시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만나게 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의 대화와 비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역 전쟁의 현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소포가 이 전쟁의 영향 아래 희생이 되고 우리의 경제와 일상은 그 파장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저는 제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 내에는 잠시 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미유키가 눈물을 머금은 채 저도 처음에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관점에서만 당신을 나쁘게 판단하고 비판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말하자 청중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가족에게 전해 내려온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또 다른 학생은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목소리를 내었던 순간의 아픔과 동시에 미유키의 진심 어린 사과로 인한 안도감으로 이 자리는 단순한 발표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서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릴 적 품었던 편견과 불신, 그리고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채우고 있었지만 점차 저는 한국의 따뜻한 인간미와 정갈한 일상의 리듬 속에서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정돈된 거리를 걸으며 대중교통의 질서 정연함과 이웃들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 속에서 저는 이곳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터전임을 확신했습니다. 소민과의 우정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배려 넘치는 말 한마디는 제게 매일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활동과 예술 프로젝트는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미유키 역시 처음에 비판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점차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갔어요. 그날 강당에서 이루어진 진솔한 대화들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질 때 얼마나 풍부한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여기며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정갈한 도시의 모습과 거리 곳곳에 스며든 따뜻한 인간미를 보며 제 안의 고집과 편견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의지가 자리 잡았음을 느끼는 중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역 전쟁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며 각 문화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에는 또 다른 무거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 계신 부모님의 반대였죠. 부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 저에게 중국의 전통과 자부심을 심어주셨고 당연히 저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역 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우리 가족의 명예와 전통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반대에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움과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하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들이 저에게 보내는 사랑과 걱정은 제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깊은 아픔과 미련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고집과 전통에 대한 믿음은 저와는 다른 세대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는 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음을 알게 된 거죠. 매일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부모님께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 결심과 왜 이곳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도 제 길을 이해해 주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어요. 부모님, 제 선택이 지금은 부모님과 다를지라도 언젠가는 저의 경험과 이 길의 의미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여전히 우리 전통을 사랑하고 그것의 가치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말들을 적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인천의 한 카페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설렘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갈등과 오해, 그리고 무역 전쟁의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배운 소중한 경험들이 제게 다시는 과거의 고집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한국 사회에서 느낀 안정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이해받지 못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부모님께서도 제 선택이 저의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임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부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의 전통을 더욱 깊이 간직하면서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